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열을 컨트롤해라. 액침 냉각 부각.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액침 냉각이라는 내용이 이슈가 됐었죠. 여러 파트너사들과 액침 냉각, 그러니까 액체 냉각을 도입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전부터 해서 액침 냉각은 시장의 어떤 중심 테마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상승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들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AI 시대 냉각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AI 시대를 맞아서 결국에는 AI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천문학적 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센터에는 수십만 대의 서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가 중단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역시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은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이 필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게 액침 냉각인데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냉각 효율성이 높아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량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줄일 수 있어가지고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발열을 잡아줄 어떤 신공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 컴퓨터를 가정에 들일 때도 이 컴퓨터의 열 때문에 이거 시키는 그 뒤에 돌아가는 팬 소리 이런 것들도 참 소음이 있었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로 가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 냉각 시스템 필요한 분야가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도 내리고 전력 소비량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님은 왜 이 냉각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좀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단에서 기술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반도체의 기술력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전력입니다. 두 번째는 네.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열이에요. 네. 기술력이 올라갈수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 두 가지 리스크인데, 그러면 우리 AI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되겠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많아질 예상이고, 앞으로 2030년까지 보면은 거의 지금 단계에서 한 10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만큼 많아질 예정이고 그만큼 기술력이 올라갈 예정인데, 그럼 다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열이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구나, 열에 제어가 필요하고 전력이 많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전력이 많이 필요한 게 그럼 어디 분야에 쓰이는가를 보면 실제 서버 단에서 쓰이는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열 관리에 들어가는 게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됐을 때 안 그래도 전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열 관리에도 전력이 들어가는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발 전력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전력 인프라주라든지 발전 단계에 있는 에너지주라든지 같이 가는 거고, 액침 냉각은 여기에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열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열을 제어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하겠지만 반도체 소재단부터 영향이 가기 시작해요. 심해지는 경우 소재가 녹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활용을 못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 관리는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열 관리에 들어가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술이 뭐냐? 지금까지 제일 많이 썼던 건 공냉식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를 무지하게 틀어요. 그래서 열을 제어했었는데 사실 반도체 기술력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게 이제 순행식 방식이 있죠. 순행식 방식 사실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자동차 본네트 열면은 냉각수가 튜브 타고 돌잖아요. 라디에이터 있고. 이거랑 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래도 안 된다 이거예요. 열 관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를 담그자 이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특수 용액에 데이터 센터를 아예 넣어버려서 열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액침 냉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부각을 받은 거고,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컨퍼런스에서 우선적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블랙을 얘기하면서 다음 우리가 AI 반도체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거 열 관리 안 될 거다. 열 관리 하려면 액침 냉각 써야 된다를 엔비디아에서 얘기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목받았던 종목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성은 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올라갈 때 우리 딴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어떤 종목들이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여기서 액침 냉각을 실제로 할 수 있는데 어느 곳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의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LG전자가 새로운 AI 시대의 수혜주라면서 어제장에 부각이 됐습니다. LG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2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네요. 어제 기준으로 LG전자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31.18% 기록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AI 시대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칠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한 달 전? 몇 달 전 계속 뉴스는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가치를 발굴하지 못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초대형 냉방기 칠러가 해외 시장에서 LG전자 쪽의 칠러가 최근 3년간 연평균 4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한 달 전에 벌써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 증권가의 분석이 어제 나오면서 LG전자가 부각을 받았는데요. LG전자 AI 핵심주로 부각될까요, 전문가님? 최현준 전문가님?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 AI에 안 엮이면은 주가 상승이 힘든데 결국에는 보도 내용은 계속 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LG전자가 잘하는 게 결국엔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런 것 쪽이잖아요. 그러면 열을 식혀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뒤늦게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움직였던 주식인데 네. 어제서 강한 좀 슈팅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실리는 모습 나왔는데 결국엔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이제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종합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다. 그게 강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양의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런 쪽의 실적이 데이터 센터 이쪽하고 같이 엮이면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어제 이제 그런 쪽이 마침내 부각이 되면서 강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 LG전자 주식이 움직일 때 보면은 대세 상승장에서 항상 보면은 마지막 단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일단은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긴 수면에서 좀 위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긴 보신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렇게 대형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는 게 LG전자가 첫 계약을 따냈다라고 해서 어제 장대 양봉 나왔다는 건데요. 이런 미국 쪽의 칠러 공급으로 AI 핵심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LG전자의 기존 모멘텀을 보면요. 어느 정도 사실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있습니다. LG전자가 사실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 세계 1등인 거. 가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AI를 조금만 입히게 되면 이제 홈케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LG전자가 사실 그걸 제일 잘했고 가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LG전자 세트로 해서 아예 예를 들어 신혼집을 마련할 때 LG전자의 모든 가전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컨 하나로 전체 가전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LG전자에서 하는 이제 HV, AV 시스템이라고 해서 홈케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엔 당연히 에어컨도 들어가는 거고 냉장고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원래 LG전자는 냉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겠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칠러가 이슈가 된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칠러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유니셈이랑 GST 정도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칠러가 하는 게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겁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온도가 안 맞으면 소재단에서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변화가 발생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수율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주는 역할을 칠러가 하는 거고 추가로 보는 게 스크러버 같은 걸로 유해가스 제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게 유니셈이나 GST 같은 애들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액침 냉각 하려면 칠러를 해야 되는구나. LG전자가 여기서 지금 최근에 와서 시스템 원래 갖고 있었지만 이걸 칠러 단으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적용 자체를 홈케어 시스템 B2C에서 B2B로 AI 반도체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하고 있는 기업으로 옮기다 보니까 LG전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래서 부각을 받았던 건데 우리가 보면요 이제 LG전자가 어느 정도로 부각을 받는지 좀 이런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H&A 사업부 그러니까 홈케어 시스템 사업부랑 우리가 냉각
온도 조절하는 시스템을 총괄하는 사업부가 H&A 사업부인데 연간 매출액이 한 3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 7조 5천억 정도가 냉난방 제어 솔루션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실적은 찍힌 겁니다. 숫자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LG전자가 저는 이제 새로운 대장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액침 냉각 쪽에서. 그러면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LG전자가 쉬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특히 성장주 단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시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찍히더라도 너네 앞으로 성장하는 예를 들어 섹터가 아니야? 그러면 쉬게 되는 주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LG전자도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약점이 있었다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액침 냉각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액침 냉각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당연히 AI 반도체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수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수치도 보여주고 있는 게 LG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 LG전자가 이쪽으로 지금 B2B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어제 이슈였고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형 AVAC 설비 유통기업 레녹스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HVAC 시장에 진출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레녹스라는 냉난방 공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합작을 설립해서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 글로벌 조준하겠다. 이런 이슈도 오늘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이 되겠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뭐 자동차 공조도 봐야 되냐 이러면서 삼성 공조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올라가는 뭐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 경동 나비엔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3S 신성 ENG 뭐 우리산업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그 공조 관련한 또 액침 냉각 관련한 그런 종목으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 뭐 GST 등등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군들 이제 한번 좀 분류를 쫙 해보시면서 관심주를 꼽아볼 시간입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액침 냉각 또 공조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 관심주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저는 유니셈하고 GST 갖고 나왔는데 뭐 네. 이게 순서는 뭐 어느 게 1순위고 어느 게 2순위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일단 뭐 GST에서부터 먼저 보면은 GST하고 이제 유니셈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크러버 칠러 제조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칠러라는 거는 결국 열을 냉각시켜주는 반도체 장비인데, 뭐, 그런 공통점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칠러 쪽에서 엮이는 쪽은 액침 냉각이 이슈가 나오면은 같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칠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건 냉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GST 같은 경우는 칠러 장비 매출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거래량 실리면서 뭐 일단 윗꼬리는 좀 달리기는 했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윗꼬리가 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전고점 돌파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강한 슈팅이 좀 나오고 있고 1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시장에서 뭐 액침 냉각 쪽이 또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런데 과연 이제 윗꼬리가 얼마만큼 달리는지 오늘 별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과연 이제 과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원활하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GST는 잘 아실 거예요. 뭐 GST는 뭐 가장 먼저 액침 냉각하면은 KN소라고 GST가 가장 부각이 됐는데 GST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유니셈도 뭐 실적 뭐 무난합니다. 그리고 역시 스크러버 칠러 제조업체이고 작년 5월에 액침 냉각 시스템을 시제품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어요. 그때서부터 이미 뭐 가장 GST가 좀 앞서 나가지 않았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전고점 테스트가 전고점이 61,500원입니다. 3월 18일에 기록했던 그런데 뭐 지금 추세는 일단은 박스 상단은 좀 있는 만큼 뭐 강한 좀 거래량이 실려야지 전고점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T 보시면 주가 보시면 이 액침 냉각 테마에 대해서 그 역사 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분기에 정말 강했던 테마고요. 그리고 조정 받고 뭐 얼마 조정도 안 받았습니다. 한 2달 받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데 전고점 돌파까지 내다볼 수 있는 건지 최현지 전문가님 또 목표 주가 잘 설정해 주시니까요. 그거는 네. 거래량이 여기서 더 수반이 돼야 돼요. 수반이 돼야지 일단은 뭐 5만 원 넘고 일단은 그 박스 상단은 5만 원이 지금 박스 상단이거든요. 그럼 거기 돌파하면서
뭐 전고점 테스트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봉이잖아요. 외봉이기 때문에 외봉으로 뭐 죽지는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뭐 전고점 한번 근처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근처까지 좀 바라보긴 합니다만 거래대금을 좀 유의해서 보면서 기대치를 높일지 말지 살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관심주로 말씀해 주신 유니쌤도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목표 주가를 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3거래일째 상승을 해서 오늘 굉장히 크게 또 장중에 20%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뭐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일서부터 얼마만큼 또 매물서가 가장 잘 거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월봉 보시면은 16,050원이 21년 4월 달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입니다.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월봉에서 양봉이 뭐 나오고 있고 3개월째 오늘까지 5월 달도 결국에는 양봉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6월 달, 7월 달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일단 저는 엔비디아의 결국에는 뭐 블랙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네. 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필수적인 액침 냉각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전고점 테스트 한 16,000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현재 전문가님 개장 전에 종목 전략 하는 코너 지금 개편으로 없어져서 많이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전략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유니셈은 1분기 영업이익 46억 원 기록하면서 칠러 장비 매출이 특히 1분기에도 호조를 보였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님 또 떠오르는 다크호스시죠. 액침 냉각 관련주로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일단 액침 냉각주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구분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유리기판이 되게 강했잖아요. 예. 유리기판도 실제로 하는 애들은 지금 낙폭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테마단으로 올라갔던 중소형주들은 지금 굉장히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에서 액침 냉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애들은 몇 개 없는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도 할래로 가는 애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LG전자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최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GST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어떤 측면이냐면 GST는 이미 실제로 액침 냉각을 본 기업이 언급을 한 기업이에요. 액침 냉각은 두 개의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수물질들을 놓고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담궜다고 볼게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데이터 센터는 엄청 뜨겁잖아요. 그럼 이 뜨거운 온도, 열기가 전달이 됩니다. 이 특수물질로. 그럼 특수물질이 원래 갖고 있어도 온도보다 당연히 높아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특수물질의 온도가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저온으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담그는 시스템을 1상형으로 부르고 2상형 같은 경우가 이후에 이 액체를 다시 한번 어떻게 저온으로 만들까가 중요한 건데 GST는 1상형 시제품은 이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좋아하고 고객사들에 한번 서버하면서 시제품도 전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권 안에 얘기는 GST가 지금 제일 가까운 거예요. 액침 냉각으로는. 아까 제가 LG전자 얘기 드릴 때 액침 냉각의 기술보다는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온도 조절 시스템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칠러가 하고 있는 역할이 액침 냉각까지 가기에는 다양한 기술 발전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 가장 근접한 건 GST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모멘텀은 GST랑 LG전자가 가져갈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두 번째로 이제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을 건데 이게 변동성 상당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멘텀 체크라는 거는 주도하는 종목이 뭐고 중심 종목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전자랑 GST가 아무래도 이 중심에 있으니까 이 점을 체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GST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도 잘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문가님 잘 설명해 주신 스크러버나 칠러단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칠러 매출이 막 증가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이 모멘텀은 액침 냉각과는 사실 관련은 없습니다. 드램이나 낸드단에서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도 좋아졌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칠러랑 스크러버여가지고 액침 냉각이랑 좀 별도의 모멘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GST는 이 둘 다 좋잖아요. 반도체 업황도 좋고 액침 냉각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 별도의 모멘텀을 체크하면서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 볼 종목으로도 체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ST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인 국내 유일 이상형 액침 냉각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이슈도 한 3월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냉각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네.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가시권 얘기잖아요. 다른 데는 이제 하겠다가 많아요. 액침 냉각은. 근데 실제로 그 기술을 운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액침 냉각 기술단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GST를 저는 꼽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상형은 개발에 성공했고 이상형 개발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가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상형 개발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GST였습니다. LG전자 그냥 넘어갔는데요. 근데 LG전자 보유하신 분들 많이들 또 궁금하시겠죠?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LG전자를 또 어디까지 보실지. 근데 이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오늘 음봉을 내는 상승이에요. 네.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이제 사실 NG전자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보다 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액침 냉각이 아니어도 살 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영역으로만 아직도요? 봐도 되는 거고. 아직 현재 가격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모멘텀도 지금 붙었잖아요. 그러면 안 볼 이유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고, 일단 전고대가 한 13만 5천 원 정도 전후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의견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로 최현주 전문가는 스크러버와 칠러를 만드는 GST와 유니셈 같은 쪽 아이템을 만드는 이 두 가지 종목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냉난방 공조 시스템 B2B 쪽으로 주목받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김근우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T까지 관심 있게 보자. 액침 냉각 관련해서 가장 기술 개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켓 딥다이브 오늘 이슈 딥다이브로 시장의 중심 이슈를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코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알아낸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오후장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